산재가 될까요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30년 넘게 화재 현장에서 근무하신 소방관이 폐질환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공무 때문이라는 걸 본인이 직접 입증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재해, 그 중에서도 입증의 벽이 얼마나 높고 복잡한지에 대해서 사건을 실제로 수행하고 계신 김수현 노무사님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노무사님, 혹시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폐섬유화에 걸리신 소방관분 이야기입니다. 30년 가까이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를 해오셨는데요. 화재 현장에 있으면서 수십 년간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이 되셨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병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간 유해물질이 많이 누적돼서 생긴 병인데 공단은 이걸 본인이 스스로 직접 입증하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노무사님, 이 입증을 하기 위해선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록이 아예 없으면 아예 인정조차 안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수기로 모든 출동 기록이 작성이 됐었거든요. 지금처럼 출동 기록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심지어 전산화가 이뤄진 시기도 각 지방 소방서마다 모두 다 달라서 언제부터 기록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기록은 아예 폐기됐거나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공단은 이런 상황에서 자료가 없다, 내근부서 근무 기간이 훨씬 더 길다, 이런 이유로 공무상재해에서 불승인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현장을 나갔더라도 단순히 전산화된 기록이 없으면 아예 입증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짧은 노출로 금방 하루 이틀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수십 년간 화재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유해물질이 누적되어서 쌓이는 병이기 때문에 화재 현장을 얼마나 자주 나갔고 유해물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입증하라는 게 공단의 입장입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그 건물이 탈 때 그 목재나 플라스틱, 접착제 같은 것도 같이 타면서 벤젠이나 포르말데이드 같은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시는 소방관분들의 경우에 몇 년간 유해물질이 계속 몸에 쌓이면서 폐암이나 직장암, 그리고 혈액암 같은 각종 암들 뿐만 아니라 COPD, 폐섬유화 같은 폐질환, 그 밖에 난청이나 근골격계 질환까지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뉴스나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면 좀 소방관분들의 처우라든지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내용을 정말 많이 접하는데 그런 거 관련된 내용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 작업 환경에 비해서 예전 소방관분들의 작업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데요.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전국 소방서 194개가 가진 화학 보호복을 모두 합쳐도 2,32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전국 소방관 수가 35,000명 정도 됐거든요.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근데 이렇게 화학 보호구나 이런 보호 장비들이 많이 부족하면 실제 현장을 나가서는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소방관분들에게 제공된 공기호흡기조차 고작 20분짜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젖은 수건을 얼굴에 묻고 화재를 진압하는 일이 상당히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판례에서도 인정된 사실이고요. 이 정도면 실제 개별적으로 개인이 입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노무사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입증 자료가 좀 부족하다면 각각 곳곳에 모여있는 사실 조각들을 모두 다 끌어모아서 구조화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관공서의 화재 발생 건수, 관내 소방 인력수, 비상 소집 횟수, 교대 근무 형태 등을 모두 취합해서 그 의뢰인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었는지를 합리적으로 추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동료 진술서나 언론 기사, 논문, 판례 등을 모두 조합해서 해당 의뢰인이 공무 수행으로 인해서 폐섬유화에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모아서 이 정도면 공무 수행과 질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는 구조를 만든 거죠.
평균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최소한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입증 절차를 좀 도와주는 제도 이런 거는 혹시 없을까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공상입증지원사업제도라고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그 공무 수행과 질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주는 역학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제도입니다. 저 근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 하는 분인가요? 흔하지는 않은 진료 과목인데요.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 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진료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을 하시다가 직업병을 가지시게 된 분들의 업무 관련성을 조사해 주시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그 역학조사 보고서를 받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는 활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국가 예산이 아니라 민간에서 기부금을 통해 생긴 제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년에 한 1억 원 정도인데요. 건당 한 330만 원 정도가 드니까 연간 30건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0명에 들기 위해서는 애초에 이 공상 입증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때부터 꼼꼼하게 신청서와 입증 자료들을 다 추려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무사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신청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제도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도 사건을 맡으면 조건만 되면 무조건 신청부터 해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폐섬유화의 진단 받으신 소방관분의 사례에서도 공상입증 지원 사업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그 지방 소방서 담당자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선 담당자들도 굉장히 실무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에서 이쪽 공단의 판단이 바뀌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직업환경 전문의의 역학조사 보고서 그리고 자료 기반의 구조화된 설득, 유사 사례와의 정합성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승인은 결국 받게 되셨고 그럼 가장 궁금한 게 보상은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네, 해당 폐섬유화 소방관 사례의 경우에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국 나셨고 공무상 요양 승인이 나시게 되면 모든 치료비 그리고 비급여 치료비까지 받게 되시거든요. 또 하나 좋은 점이 공무상 요양 승인이 나면 퇴직 후에 공무상 장애급여 청구에 굉장히 유리해지게 됩니다. 공무상 장애까지 승인이 나시게 되면 공무원 퇴직 후에 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셔서 소방관 분들의 경우에 안정감을 느끼시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도 사실 일반 산재를 많이 하다 보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보전을 못 받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인데 공무상재해는 또 이런 부분이 다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비급여 성형외과 비용이나 MRI 이런 부분은 일반 산재에서는 잘 네. 보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상재해 같은 경우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도 모두 치료비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의 조력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힘들 것 같습니다. 30년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 몸이 망가지고 나서도 그 질병에 대한 입증을 직접 하셔야 된다는 것은 정말 가혹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료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논리와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료들, 또 구조화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